소련 무너지고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허덕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당시 노태우 정권에서 소련에 빌려준 차관 대신 러시아제 무기들을 받게 됨. 이게 불곰 사업. 이 시기에 러시아는 경제 사정이 극도로 나빠 차관 대신 무기를 주고 함정들의 유지비를 유지하지 못해 함정들도 막 팔아제낀. 이때 항공모함도 팔았음. 이거 사가려고 전세계의 33개의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함. 한국의 주, 영유통이라는 중소유통업체가 키예프급 2번 함 민스크와 3번 함인 노보르시스크를 1995년에 고철값만 주고 사옴. 이 회사는 이거 외에도 수백 척을 고철로 사와 해체함. 고철값으로 톤당 $170. 민스크호의 가격은 $460만, 당시 환율로 하나 약 37억 원. 노보로시스크호는 $430만, 약 34억 원, 등 총 71억 원. 시기가 다르지만 국산 K2 흑표 전차 1대 가격이 50억 원이 넘음. 그야말로 껌값에 사옴. 민스크호는 함령 15년, 노보로시스크호는 11년으로 통상 배의 수명을 30년이라고 할 때 비교적 신형에 속하는 배였음. 물론 항공모함이라서 유지비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함. 러시아는 1년에 1억 5천만 달러의 유지비가 들어 건조 15년 만인 1992년에 퇴역시켜버림. 그래서 일찍 퇴역하고 러시아에서 애물단지로 가지고 있던 그런 항공모함이었음. 이거 들여올 당시에 KBS에서 다큐 만들면서 설레발치고 그랬음. 구입 비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거로. 들여올 당시 우리의 족같은 주변국들, 일본, 중국이 이것을 개조 수리해서 한국 해군에서 전력화할 것이라며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드러냄. 실제도 당시 한국 해군은 미군이 2차 대전 때 사용하던 구축함을 별 탈 없이 사용하고 있었음. 당시 일본은 NHK를 동원해 연일, 민스크, 위 내부를 샅샅이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함. 일본 놈들이 다큐 촬영하며 내부를 찍었는데 고철로 판다는 배가 주요 장비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한국에 들어가면 군사용으로 될 수 있다며 보도함. 심지어 도쿄신문은 계약 체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도 전에 보도함. 일본의 집요한 문제 제기 그리고 일본의 로비 중국의 경계심, 러시아 관계당국의 기술유출 반대로부터 자극을 받을 러시아 정부는 결국 고철 계약 당시 민스크와 노보로시스크에는 실탄을 제외한 전자장비를 비롯한 주요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 NHK에서 다큐멘터리를 내보낸 이후 러시아는 주요 장비들을 폭파하고 철거함.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음. 일본이 그렇게까지 안 했더라도 나라의 군사력 핵심 기술이 총망라된 항공모함 주요 장비를 러시아 애들이 그냥 넘겨줬을 리 없다고. 맞는 말임. 그리고 중국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중국 얘기는 밑에 적겠음. 아무튼 주요 장비 철거 작업 때문에 원래 인도에 주기로 한 기간보다 더 연기됐음. 인도 당시 우리나라는 위에 적였듯이 KBS에서 설레발치며 멀쩡한 모습의 항공모함을 기대했으나 예인선에 끌려온 항공모함의 모습은 여기저기 파괴된 상태.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들어온 민스크와 노보르시스크. 노보르시스크는 예정대로 한국에서 해체함. 포스코에서 해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철 속에 숨겨진 보물들인 활주로용 특수강이 발견됐음. 이를 역설계하여 이때의 학습 결과는 독도함의 건조 과정에 투입. 그러나 민스크의 경우 한국에서의 운명도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음. 해양오염 등을 우려한 지역 어민들 그리고 환경단체들, 이 정신나간 인간들은 해체 과정에서의 원자로 얘기를 했는데 인수한 두 항모는 핵 추진함이 아니라 디젤식이다 등의 여러 반대로 민스크호는 해체 장소를 찾지 못해 마산과 포항, 군산 등의 항만을 떠도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함. 이 글 적으면서 다른 글 보다 보니 오유의 글 적은 사람이 민스크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비공식적으로 진해 해군부대 깊숙이 자리잡고 해군이 항공모함 연구를 했다라는 카더라를 적은 얘기는 있는데 사실관계 불명. 민스크는 계속 여기저기 떠돌다 동남아 바다까지 떠돔. 민스크를 인수해온 주, 영유통의 입장에서는 민스크를 빨리 해치워 버려야 계약한 나머지 259척의 함정을 고철 처리할 수 있는데
계속 미뤄지니 손실이 매우 컸었다고 한다. 사실 주변국들의 우려와는 달리 당시 우리나라는 항모기술의 습득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없었던 걸로 보임. 설사 항모를 만든다 해도 호위함으로 사용될 프리킷이나 구축함이 없었던 게 당시의 우리 해군력임. 물론 러시아 항모는 미국 항모와 다르게 자체 무기로 순양함급 병기가 탑재돼 있긴 함. 대신 활주로가 짧아져 헬기나 수직이 착륙기로 함재기가 제한됨. 이것보다 중요한 건 사실 항공모함 보유 유무. 어쨌든 해체가 어려워지자 주식회사 영일통은 러시아 국방부와 수차례 협의 후 해상관광호텔로의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음. 때맞춰 터진 IMF 사태로 투자자를 찾지 못한 민스크호는 수입 3년 만에 결국 다시 중국의 고철용으로 팔려감. 그러나 고철로 쓰이지 않고 민스크호는 대대적인 내부 수리 및 개조 작업을 통해 3만 m2의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중국 선전 셴젠위 관광용 테마파크 시설로 변모. 이 테마파크는 2000년부터 영업했음. 여기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테마파크 소유주가 2005년에 파산하여 2006년에 다시 152억 원에 팔려서 아직도 관광상품으로 쓰임. 2. 박보균 칼럼, 안타까운 역사 장면. 항모 민스크를 발로 차다. 한반도는 긴박하다. 공포의 절대 핵무기, 첨단 전략 폭격기들이 무대를 채운다. 한국의 무장력은 조연이다. 그 곤혹스러운 처지는 과거 사연을 떠올린다. 22년 전 한국은 항공모함의 임시 보유국이었다. 러시아제 고철 항모 2척을 소유했다. 항모 민스크 고철 용도로 한국에 팔려왔다. 심하게 녹슬고 무장 기능은 파괴돼 있었다. 하지만 외관과 뼈대의 상처는 크지 않았다. 새롭게 태어날 잠재력은 상당했다. 그 시절에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항모 바랴크를 샀다. 그 배를 10여 년 뒤 재탄생시켰다. 중국의 첫 항모 랴오닝이다. 민스크는 랴오닝과 대비된다. 두 항모의 원적은 소련. 민스크에 얽힌 사연은 이렇다. 91년 12월 소련이 붕괴했다. 나라가 엉망이면 군사력 유지가 힘들다. 94년 러시아의 결정은 항모 포기와 퇴역, 해외 입찰에 붙였다. 매물로 나온 태평양 함대의 항모는 민스크와 노보로시즈크함이다. 두 항모는 위력적인 전략자산이었다. 세계 33개 업체가 달려들었다. 한국의 중견 무역회사 영유통가 낙찰받았다. 조덕영 영유통 회장은 산업화 시대의 도전과 투지를 가졌다. 민스크 가격은 460만 달러, 당시 환율 37억 원이었다. 노보로시스크는 430만 달러, 34억 원. 깜짝 놀랄 헐값이다. 흑표 탱크 한 대 값도 안 됐다. 요즘 거론되는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비용, 추정, 은 2조 5천억 원. 두 항모는 젊은 시절 퇴장했다. 활약 횟수는 15년, 민스크 11년이었다. 미 항모 엔터프라이즈의 운용기간은 50년이었다. 민스크는 키브 항공순양함 급 항모다. 거대하고 매력적이다. 배수량 38,000T, 만재 45,500T, 길이 273m, 비행갑판 195m, 크기는 미 항모보다 작다. 하지만 순양함에 강점을 넣었다. 공격의 근육질에서 앞섰다. 두 함정은 소련 시절 미 해군 7함대와 맞섰다. 그런 항모가 그 가격에 처분됐다. 고철 덩어리 무게로 계약돼서다. 그때 일본 방송 NHK가 한국을 견제했다. 주요 장비가 그대로 장착돼 있다.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 그 보도는 자극적이다. 러시아 해군은 지휘방공 표적 탐지에 주요 장비를 부쉈다. 그런 상태로 95년 10월 두 항모는 태평양 함대의 항구 소베츠카야가반을 떠났다. 예인선에 끌려 5일 후 포항 근해로 왔다. 예상 못한 시련이 기다렸다. 항모 입항 반대에 거센 시위가 있었다. 환경단체가 앞장섰다. 그들은 항모 해체 때 기름 유출, 방사능 오염 문제를 제기했다. 두 배는 핵항모가 아니다. 디젤 추진이다. 하지만 괴담은 퍼졌다. 노보로시스크는 포스코에서 해체됐다. 그 과정에서 고철 속에 숨겨진 보물들이 튀어나왔다. 활주로용 특수강이 발견됐다. 설계를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당시 권영의 안기부장의 주도적 작품이다. 학습 결과는 독도함의 건조 과정에 투입됐다.
민스크는 그런 운명도 거부당했다. 어느 항구도 받아주지 않았다. 진해의 해군 부두에 들어갔다. 사진, 그 시절 해군의 스케일은 연안작전에 머물렀다. 항모는 대양해군의 상징이다. 해군은 민스크를 거추장스럽게 여겼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였다.